자, 이 미국의 강력한 금리 인상을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그런 것들 이유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제 베이지북이 뭐냐 이제 아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테고 또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이 베이지북이 뭔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짚어가는 그런 시간을 첫 번째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그 베이지북이 뭐냐. 이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준이 1년에 8번씩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지역 경제 동향 보고서다. 그렇게 좀 첫 번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준, 그러니까 이 지방이 12개 지역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보스턴이라든지 뭐 필라델피아, 뉴욕 등등등등. 그래서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이 다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시죠. 블랙아웃 기간에 당연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몇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경기 흐름을 이게 베이지북은 평가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경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런 걸 또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FOMC 금리 결정의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로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전 지역에 대한 어떤 동향을 경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CPI나 PCE보다 더 이제 이 기초 데이터로 상당히 좀 탄탄한 그렇게 활용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제목처럼 6월 금리 향방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베이지북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경기, 뭐 경제 흐름, 노동시장 파악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그 지역들의 모든 거를 경제적인 인플레에 관련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또 파악을 할 수 있고 투명성 있게 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에서 이게 투명성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만 표기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어떤 문장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데이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이지북이 어떤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준의 이제 베이지북에 어떤 내용들이 이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제 뒤에 이제 이 원문이 있거든요. 뒤에 있는데 이제 뒤에 배경화면에 놔둔 거고요. 그래서 오버올 이코노미 액티비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 활동, 12개 저기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결제 활동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첫 번째 수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면 이 4개 지구, 8개 중에 4개 지역은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8개 지역, 3분의 2에 해당하죠.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은 아직은 지속적으로 성장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런 첫 번째 문장이 참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내용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제가 보면서 약간 좀 제가 우려스러운 면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소매가 약화되고 있다. 뭐 이건 제가 몇 번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전문가님들도 이제 말씀을 드린 문제입니다. 원자재 상승을 위해서 아무래도 그렇죠. 소비자 가격이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소매력이 어떤 약화된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도 뭐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죠. 한국도 지금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택 가격들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거 부동산 어떤 이 활동들 있죠. 뭐 구매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인해서 약세장으로 지금 돌입이 되고 있다. 이거는 전체적인 12개 지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가 이제 상당히 제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 문구입니다. 무슨 얘기냐? 8개 지구, 12개 중에 8개 지구는 미래 성장의 기대가 줄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4개 지역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여기 베이지북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경제 활동 내용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결국엔 그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뭐 곡물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제가 몇 번 나와서 안 좋은 상황들이 이런 상황들 단순히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제가 뭐 말한 것처럼 여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자극하는 그런 요인이 전반적인 결제 활동에 지금 내포돼 있다. 그렇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베이지북의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그죠? 패드에서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양호한 뭐 타이트하고 뭐 완전 고용이 지금 돼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뭐 소폭도는 이제 완만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또 긍정적인 어떤 또 시그널이죠. 또 하나의 뭐 어떤 지역에서는 고용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제조업 쪽이에요. 하이테크 분야가 아니고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금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용 증가가 좀 약간 둔화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인력 부족으로 이제 많은 기업이 뭐 생산 능력이 이하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과거 팬데믹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자고요. 자, 팬데믹 때 어떻습니까? 뭐 팬데믹에 인해서 경제 활동이 거의 마비가 됐죠. 그래서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갑자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실업수당도 사람들이 많이 타게 됐고, 또 이제 그 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뭐 시중의 자금들이 많이 풀림을 해서 서민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죠.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뭐 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직장들을 많이 안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부족이 지금 이 생산 쪽에 특히 그죠? 뭐 3D 업종이 힘든 쪽이죠. 이쪽에 이제 상당히 인력이 좀 부족한 상태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제조사는 어떻게든 이 생산을 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사람 인력 부족분을 이제 자동화를 도입을 시키죠. 근데 자동화를 도입을 시키면 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뭐냐? 일단 인건비가 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한 거를 뭐 90명만 써도 회사가 돌아가는. 그럼 나머지 10명 분에 대해서 나머지 90명의 혜택을 주는 그런 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금 상승률은 높답니다.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은 줄어들었다.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이테크, 뭐 IT 기업들, 뭐 AI 그런 이제 하이테크 기업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유 폭이 좀 있죠. 근데 제조사는 아무래도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좀 여유 폭이 좀 덜하다. 그렇게 또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꼭 여기 보면 이 베이지북이 맨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꼭 이렇게 밑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보면 자 내년에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는 곧 뭐냐? 내년에도 인플레가 계속 중물가 이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소비자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줘야지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물가가 뭐 굳이 오르지도 않는데 임금을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또 이윤하고도 관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임금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다시 되짚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인플레이션 중물가 이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4% 5%대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을 바라보면서 뭐 타이트하고 견고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안에 내용을 살펴보니 약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 좀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서머리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 대해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역 물가입니다. 자, 지역 물가, 그죠?
뭐 노동시장, 뭐 지역 경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가죠, 물가. 그죠? 자, 물가가 지금 상당히 지금 내용들이 안 좋아요. 총 5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부분 지역의 강력한 가격 인상이 지금 야기되고 있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원자재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2개 지역, 12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이 급속한 지금 인플레이션에 지금 도래돼 있다. 상당히 내용이 안 좋은 내용이죠. 그만큼 연준에서 바라보는 거는 상당히 심각하게 12개 지역 모든 총재들이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다행히 그러면 3개 지구의 뭐 상품 서비스 가격이 다소가 완화되고 있다.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엔데믹 이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2년이란 넘는 세월 동안 너무나도 위축되게 집에서만 이제 억눌려 살다 보니 뭐 어디가 막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간만 나면 주말만 되면 가족들하고 좀 나들이도 공기 좀 맑은 고기도 쐬고 싶고 또 여행을 좋아하시는 뭐 해외여행을 좋아하시는 분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주말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나들이들 많이 다니시고 계시고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서비스 부분,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중에는 이제 경쟁력이 이제 확보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여기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밑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예요. 자, 전체 그 절반 제소자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뭐 이거 똑같은 얘기죠. 뭐 원자재 계속 원자재 얘기만 나오는 원자재로 인해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부담, 비용적인 부담을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근데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공급량이 적으니까 어때요? 결국엔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상한 형태, 어떤 지금 환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전체 지구의 한 반 정도가 지금 구매력이 지금 감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갑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이 이제 거의 따라주질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 자꾸 저렴한 브랜드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뭐 일단 뭐 이 상류층이나 중류층 사람들 거의 부담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 하루 서민 쪽, 그죠? 서민층들은 아무래도 뭐 고가 브랜드를 사기도 부담이 갈 테고, 그죠? 근데 뭐 지금 가격들이 뭐 식품이나 뭐 이런 뭐 공산품들 가격이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뛴 상태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하는 어떤 지금 소비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2개 지역의 판매 가격이 이제 4, 5% 정도 전년 대비 상승을 했다. 현재는 2개 지역인데 차후에는 아무래도 더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물가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베이지북 지역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여기 내용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나와야 될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자, 서머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양호하다. 단 일부 지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트한 노동시장. 뭐 이제 완전 고용. 그죠? 근데 임금 인상, 물가 상승은 계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거예요. 이제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수요, 소매 활동 감소하고 있다. 뭐 이거 아까 일맥상통한 얘기고. 결국에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4월하고 그죠? 4월하고 다른 경기 침체 전망,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그죠? 이게 지금. 4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뭐 전체 지역에 대한 어떤 일부 지역은 우려가 되고 일부 지역은 성장이 되고 있고 뭐 등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었지 나빠지진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급락을 연출한 거죠. 뭐 금리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이는 게 아닌가. 그래서 베이지불에 이렇게 일단 요약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근거를 좀 찾아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 고용. 이게 참 양날의 칼입니다. 이게 정말 완전 고용인지 아니면 완전 고용이 아닌지 요거를 제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데 왼쪽 화면을 잠깐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5월이지 않습니까? 5월, 6월 다 돼가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3.6%예요, 지금. 실업률이, 그죠? 근데 팬데믹 때 어땠습니까? 팬데믹 때도 거의 3.6%를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돼 왔어요. 그러면 결국에 실업률은 뭘로 어떻게 역으로 따지면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과거로 회귀한 것 뿐이지. 그죠? 근데 어때요? 팬데믹 전에 어땠습니까? 저물가 저성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고물가 고성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좀 어폐가 있죠. 일단 고물가, 성장을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일단 고물가라는 게 가장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성장이 제대로 미국이 성장 활황기를 맞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팬데믹 때문에 억눌렸던 어떤 그 노동시장에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엔딩 풀리면서 이 직장인들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한 것뿐이지. 그게 막 지금 뭐 인력이 뭐 수급난에 쫓겨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인한 건 저는 아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좀 허수가 아닌가 좀 그렇게 일단 노동시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부채입니다. 부채. 저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부채 엄청나게 심각하죠. 가계 부채가. 그죠? 우리나라 지금 오늘 봤으면 지금 뭐 외환 보유고에도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미국도 뭐 마찬가지예요. 여반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돈을 많이 그 팬데믹 때 풀어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여기 표 보시면은 자, 팬데믹 때 거의 128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137.2. 계속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안 좋다는 거예요. 이 기업 부채, 이게 이제 개인 부채도 있고 기업 부채도 있겠죠. 그죠? 일단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상당히 이게 경제적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그래서 뭐 양적, 뭐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고 뭐 QT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또 급작스럽게 막 이게 축소의 범위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게 또 금리, 이게 경제에 또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서서히 어떤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6월 달부터 진행을 한다는데 차후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어떤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물가 상승 대비 임금 상승률이 상당히 좀 저조해요. 지금 좀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한 근 3개월 정도 지금 8%대, 그죠? 거기 물가 상승이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반해서 임금 상승은 한 반밖에 되질 않아요. 반밖에. 평균치가 반입니다. 근데 하이테크하고 이제 제조업하고 갭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뭐 아까 이제 베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뭐 어떤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둔화가 되다, 저조하다. 그런 것들. 상당히 이제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평균치를 내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결국엔 하이테크 일부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임금이 상승률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뭐 타 제조업에서는 이 상승률이 올리기가 참 쉽지 않다. 기업의 이윤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베이지북하고 이제 완전 고용 이런 데이터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됐든 모르겠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그 베이지북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어떤 이제 저점하기는 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려는 어떤 모멘텀의 신호로 봤는데 이게 베이지북이 발표되고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CPI가 또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안 좋은 상황으로 또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기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이 좀 엄습해 옵니다. 뭐 어떻게든 좀 좋은 일이 좀 반영이 돼서 이런 뭐 데이터는 이렇지만
이 시장에 어떤 반짝하는 시장에 대해서 좋은 경기가 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